중소기업진흥청에서 거기다 이제 중기부에서 돈 주죠. 예산별로 이제 줍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을 정도 넘어가면 이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지금 부지런히 해야 되냐면 10월이잖아요.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대출을 많이 받아본 그 공장 사장님들이 안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서류가 너무 많아요. 서류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계시는 이제 도입기업이라고 합니다. 공장을. 그 공장 사장님이 손 하나 댈 게 없도록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감리가 4번을 하거든요. 진짜 이거 저희 개발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시간을 투입할 때가 있는데 공장 사장님한테 자신있게 얘기해주세요. 손 하나 깠다 안 한다. 진짜 그렇게 해줄 거냐? 왜냐하면 이제 대출 받거나 옛날에 지원사업 받을 때는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사장님도 대표님도 그런 걸 또 해주는 그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장님한테 손 하나 깠다 안 한다. 우리가 다 해준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오면 저희가 사업 계획서 씁니다. 여기는 이제 사장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공장에다 이제 얘기를 쭉 이제 하시겠죠. 영어를 하신 다음에 니즈가 있는 업체를 스케줄 맞춰서 저한테 주시면 스케줄만 맞춰서 대표님한테 드리면 대표님하고 저희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뒤에 있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그 업체 업무 흐름하고 설비하고 그 사장님이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받은 다음에 컨설팅해서 사업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제안을 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 정부가 이제 요건 검토를 하죠. 제가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추천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데 한 군데가 딱 있어. 다른 데 다 괜찮아요. 미리 한번 요거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세, 지방세가 미납인 업체는 해당이 안 돼요. 요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냐면 이 업체가 그냥 제조업체면 돼요. 너무 심플하죠. 제조업체는 다 됩니다. 그런데 국세, 지방세를 미납하면 안 돼요. 그럼 현재 미납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내면 되죠. 근데 그것조차도 힘들다? 그럼 일단 해당 조건이 안 됩니다. 그것만 체크해 주세요. 제조업인지 국세, 지방세를 미납했는데 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못 내고 이것만 체크해 주시고요. 간단하죠. 다른 조건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서 사업계획서는 정보에 맞춰 저희가 잘 써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정평가가 끝나면 현장평가를 갑니다. 현장평가를 오면 저희 같은 이제 개발회사가 현장에 있는 그 사장님이 요구한 거를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이 과다하게 측정이 안 돼 있는지 이걸 정부에서 나와서 체크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사장님들, 현장 사장님들 만날 때 얘기를 해주세요. 뭐 어떤 업체는 뭐 이거 너무 부풀렸다 그러는데 요새 그럴 수가 없어요. 현장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장 평가에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금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보면 현장 평가 나온 부분이 다 보충을 해서 보완을 다시 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됐으니까 염려 안 하시고요. 그래서 시작이 되면 협약을 정부, 그 다음에 도입기업,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공급기업, 3개 업체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그 사장님이 원하는 거를 분석 설계를 저희가 1달에서 2달 동안 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해가지고요. 이 분석 설계한 거를 정부에 또 강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구체적으로 왜 말씀드리냐면 영어를 하실 때 사장님들한테 안심을 시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막 장난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 설계가 끝나서 중간 강의가 끝나면 그때 저희가 본격적으로 개발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하드웨어를 이제 필요한 하드웨어를 도입해가지고 납품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돌려봐요. 그러면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감리가 또 나옵니다. 이게 잘 개발이 돼서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게 제대로 돼야 이제 최종 검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다 돌아가서 최종 검수가 감리 정보가 또 나옵니다. 그럼 이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교육이 잘 돼가지고 지원을 잘 쓰고 있는지가 확정이 되면 이제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플로우가 있다는 거를 사장님이 물어봤을 때 절차가 어떻게 돼? 그러면은 4번의 현장 평가를 받고 중간에 분석 설계 제대로 했는데 모든 것이 감리를 받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제대로 간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스마트 공장을 하면 뭐가 좋아지냐? 그 사장님이
오른쪽에 보시면 공정 개선 효과가 이제 가장 큰데요. 첫 번째 품질 향상하고 생산성 증가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나타나는데 서두에 잠깐 미리 그래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대부분 구두, 그 다음에 종이, 그 다음에 데이터가 남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들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사장님만 알지 20년, 30년 된 공장장만 알지 자꾸 바뀌는 중간에 그 직원들은 들어오면 이거 또 교육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시킬 매뉴얼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나가버리면 그걸 또 얘기해주고 이런 식의 반복의 존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들어가가지고 실시간으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도 매뉴얼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전산 입력만 하게 되면 생산성이 증가되고 품질 향상되고 당연히 납기가 이제 땡겨지겠죠. 그러면 이제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소되고 이런 효과가 나는 겁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 네 가지를 다 좋아하시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경험치만 갖고 있다가 이렇게 스마트 공장 전산화를 한다고 해서 진행이 되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영업을 딱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이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부를 하실 거예요. 잘 모르시고. 근데 조금만 설명해드리고 그 개선 효과가 좋아지는 거를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드리면 다 좋아집니다. 대신에 이제 금액이 얼마 쓸 거냐 이제 이게 고민이지 설명만 잘 드리면 싫다는 분은 거의 없어요.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가서 설명드렸더니 그냥 됐대요. 다짜고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메일로 스마트 공장 하라는 게 너무 많이 온대. 자긴 됐대. 스마트 공장이 뭔지 아시냐고 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그런 거면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희의 제품인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길게 설명 안 드린 이유가 기술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20년 넘게 이 IT 쪽에 있다가 스마트 공장을 5년 정도 했는데 이게 IT 기술도 있고 용어도 있고 현장 생산 공학적인 것도 접목이 되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면 굉장히 생소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만 넘어가면서 끝낼게요. 대신에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같이 이제 코어에서 저희랑 일을 할 때 그 스마트 공장 개발 회사들이 우리만 있느냐? 그렇진 않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사장님들이 이제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다 좋아. 스마트 공장 이렇게 해서 해보고 싶은데 그럼 왜 당신들이랑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저희 장점이 있는데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가 모듈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현장에 가서 저희가 전산화 할 때 스마트 공장 할 때 이런 모듈이 있습니다. 이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생소하신데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을 딱 들어가면요. 입고 원자재 입고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다 완료해가지고 출하가 있죠. 이게 처음이랑 끝입니다. 그러면은 원자재가 들어오면 어디에다가 쌓아놔야 되죠. 이게 이제 공장, 적재, 재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를 관리한 다음에 이제 생산을 하는데 공정에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투입을 해가지고 공정이 있어요. 어떤 거는 뭐 쇠를 자르고 용접하고 색을 칠하고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 공정들이 다 끝나면 이거를 고객한테 납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트럭이 와서 거기다 실어가지고 납품이 됐는지 이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상식적인 얘기죠. 그거를 그냥 전문 용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듈들을 일반 업체들은 그냥 저희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소스가 그냥 쫙 몇천 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우리 업체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생산 공정하고 재고 관리만 좀 먼저 해줘. 이게 급해. 그렇게 됐는데 다른 업체는 소스가 쫙 모여있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보고 여기서 이제 꺼내야 돼요. 생산 공정 소스, 그 다음에 재고 관리 소스를 꺼내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게 다 블럭처럼 돼 있어요. 레고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껴 맞추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장 사장님한테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빨리 납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스마트 공장을 납품하면 그거를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넣어놓는 서버가 필요하겠죠. 대부분의 업체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서버를 공장에다 그냥 납품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 같은 건데 좀 성능이 좋은 컴퓨터죠. 그거를 공장에다가 탑재를 시켜줘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억, 2억 스마트 공장 구축, 그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그 정도의 사이즈 업체들은요,
이거를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별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요만한 사무실에 갖다 놓긴 했는데 공장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그러니까 먼지 날아다니고 막 진동 심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초창기 해보니까 한 1년 정도 좀 안 돼서 이게 고장이 나요. 왜냐면 컴퓨터 열시키기 위해서 팬 돌아가잖아요. 오히려 팬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너무 열악하니까 거의 먼지가 막 쌓여요. 옆에 이렇게 팬도 있고 옆에 홈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서 아이디어를 낸 건 뭐냐면 클라우드 서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클라우드 서버는 저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서버들이 어디 많이 모여있는 그런 데다가 넣어놓고 이 공장에서 서버, 물리적인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공장에서 서버 담당자 새로 안 뽑아도 되죠. 그리고 서버가 공장에서 환경이 열악한데 거기서 노출이 돼가지고 고장날 이유가 없죠. 또 하나는 클라우드 서버를 쓰는데 저희는 AWS라고 해가지고요. 좀 전문용어인데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 아시죠? 아마존이 뭐 하는데요? 원래 책 팔고 쇼핑몰에서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지금 매출이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로 더 많이 벌어요.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